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른 수채화 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101에서 피드백까지 해주는 수채화 수업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휴지나 걸레가 없을 때 물 조절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여기 물통이 있죠? 부터를 이렇게 물에 충분히 적시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붓에 물이 굉장히 흥건하게 묻어 있어요. 특히나 천연물일 때 더욱더 그러한데요. 이 상태에서 물통의 이런 측면을 사용해서 물을 덜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덜어내시고 또 두 번째 방법은 그대로 물을 옮겨보신 다음에 팔레트 판에서 색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지금 물이 너무 많다 했을 때는 팔레트판 측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빼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걸레나 휴지 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먼지가 나지 않는 키친타올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이렇게 키친타올을 준비하신 다음에 붓끝을 살짝만 톡톡 쳐도 물이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방법은 면적에 따라서 물의 양을 늘리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주 큰 면적을 사용해서 물과 물감이 많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붓을 사용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편하고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좁은 면적을 칠한다 하실 때는 이렇게 인조모나 세필 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초보분들은 물 조절 훨씬 더 쉽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작은 붓을 사용했는데도 나는 물이 너무 많이 묻혀진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휴지 등을 또 사용해서 콕콕콕 물 흡수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넓은 면적을 칠하기 위해서 물과 물감이 많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초보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잘 흡수하는 이런 천연모 등의 붓으로 한번 풍덩 해오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 붓이 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퍼서 팔레트판 위에 가져오면 됩니다. 더 필요할 때는 한 번 더 풍덩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이 정도의 양으로 나는 진한 빨간색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그대로 붓에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색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농도도 아주 진하고 많은 양의 빨간색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번엔 제가 물의 양만 살짝 줄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붓에 물감을 묻혀서 붓의 중간부터 끝부분에만 물감을 묻히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넓게 바르시는 것보다 팔레트판의 좁은 면적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개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농도는 유지하면서 물의 양은 전체적으로 줄이고 싶다. 왜냐면 나는 굉장히 좁은 면적을 이 농도로 칠하고 싶으니까 하실 때는 역시나 키친타올이나 걸레 이런 걸 준비하신 다음에 붓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의 털을 휴지에 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주시면 이 부분에 있는 물만 흡수가 되게 됩니다. 너무 많이는 해주지 마시고요. 그 상태로 색을 칠하게 되면 농도는 맞춰져 있으면서 물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초보이신 분들은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나 조금 수채화 좀 이제 한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알짜배기를 알려드릴게요. 물 조절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제가 항상 이거 연습하시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수업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짜잔, 바로 이것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유성 색연필로, 이거는 지구촌 색연필이거든요. 지구촌 색연필 등으로 칸을 저는 8개로 나눴어요. 종이는 틴토레또 300g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농도 연습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 감을 딱 잡으시면은
정말 훨씬 쉽게 수채화 물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깨끗한 물과 붓, 그리고 깨끗이 씻은 팔레트판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다들 시작을 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듬뿍 물을 국자처럼 한 번, 두 번 이렇게 옮겨가지고 옵니다. 저는 자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주색 물감을 한번 콕 찍어주세요. 정말 살짝 해서 이 상태로 풀어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알려드린 부분 있죠? 팔레트 이런 굴곡이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약간 물감 덜어냅니다. 그 상태로 1번 색칠해주세요.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여도 됩니다. 아주 흐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가 할 색깔 콕 찍어주세요. 만약에 너무 1번과 차이가 안 난다 싶으면 한 번 더 찍습니다. 이렇게 잘 붓 앞뒤로 색깔 개어서 고르게 한 색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팔레트 굴곡 있는 부분으로 쓱쓱쓱 해서 물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팔레트판에 물감을 고르게 개어주지 않으면 얼룩덜룩해질 수 있습니다. 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찍으세요. 역시나 흐리다면 한 번 더 찍어줍니다. 그리고 또 쓱쓱쓱 이렇게 붓 다 전체적으로 훑어주시고 3번에 칠해주세요. 이때 색칠을 하면서도 2번보다 3번이 진한지 꼭 체크를 해가면서 진행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찍어가지고 와야겠죠? 역시나 똑같이 고르게 개어주신 다음에 쓱쓱쓱 해주시고 4번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점점 많은 양의 물이 올라갈수록 종이가 오징어처럼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손으로 종이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거나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종이를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5번 진행해줄게요. 우리가 이 농도 단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4, 5, 6번이에요. 중간 톤 부분에 미세한 차이를 주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을 하실 때는 항상 4번보다 진한지 바로바로 체크를 해가면서 조금 흐린 느낌이 있다면 바로 물감을 더 섞어주어서 4번과 더 명확하게 차이가 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겠습니다. 6번을 하실 때도 저처럼 종이를 평평하게 유지를 하면서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종이를 평평하게 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이가 휘어지면서 위아래 또는 좌우에만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쪽에만 물이 고이면서 한 톤으로 보이지가 않겠죠? 이제 7번을 해볼게요. 하다가 위에랑 너무 비슷한 것 같으면 물감을 조금 더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 농도 단계 연습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명도가 낮은 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밝은 노란색이나 밝은 연두색 등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1번과 8번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주색이나 보라색, 남색, 그리고 진한 청록색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포스터 컬러처럼 완전 진하게 하셔야 좋습니다. 가장 진한 부분이 8번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물감을 많이 묻히셔서 새로운 칸에 이렇게 물감만 많아지도록 옮겨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많은 물 농도에 완전 진한 색을 섞으려면 물감이 너무 많이 낭비되기 때문이에요. 거의 물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진하게 해서 둥근 붓에 골고루 이렇게 물감 개어주신 다음에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하면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물의 양을 너무 적게 해서 8번 칸을 칠하다가 물감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이 너무 적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농도 8단계를 연습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세요. 아, 오늘 뭐 그리지? 딱히 그릴 게 없는데 물감은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날 이렇게 8칸 나눠진 샘플 만드셔서 이 농도 연습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농도 조절 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